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른 분들의 연애 이야기에 귀 기울이다가 저의 아름다운 연애 스토리를 펼쳐보고 싶은 마음에 이렇듯 사연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여친과 10년째 사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갈수록 우리의 사랑은 잔잔하게 무르익어가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네요. 특히나 우리의 처음은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영화를 굳이 예를 들자면 클래식 같은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그녀가 문방구를 하고 있었고 제가 거기에 옛날 과자나 딱지 같은 것을 사러 가면서 서로 친해져 갔죠. 요즘에는 잘 없는 문방구를 대를 이어서 하는 것도 참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젊은 여자가 그곳 주인이란 것도 참 독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여간 그녀는 도시와 시골의 경계에 있는 작은 동네에서 초등학교 앞 문방구를 부모님으로부터 이어받아 운영하면서 자신의 부모님이 어렸을 적에 그런 문방구 앞에서 사 먹던 떡볶이나 쫀득이나 만두 같은 것도 같이 팔고 있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수업을 하러 들어가는 시간이면 문방구도 자연히 조용해졌기에 저는 그 시간이면 그녀의 문방구로 가서 이것저것 구경도 하고 때론 떡볶이 국물에 튀김을 푹 담가서 맛있게 먹으며 조촐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에게서 배운 방식으로 곁에서 도넛을 튀기고 있었고 우리는 처음에는 서로 말이 드문 상태로 서로에게 의문을 품고 있었지요. 겨우 20대 중반밖에 안 돼 보이는 아가씨가 이런 좁고 재미없는 곳에서 꼬맹이들 상대로 장사를 한다는 것이 제 눈에는 의아했고 그녀도 문방구에서 시간을 족치는 저를 수상쩍어 하면서 대체 뭘 하는 녀석이기에 이 벌건 대낮에 저렇게 동네를 어슬렁거리나 하며 궁금해했다고 합니다. 하하,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집에서 일하는 사파가입니다. 일거리는 많지 않지만 저 혼자 먹고 살 정도는 되기에 평생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산다면 남한테 신세 끼치는 일은 없으리란 생각으로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지요. 동화책에 들어갈 그림을 그리거나 학생들의 학습서에 들어갈 조그만 사파를 그리기도 하고 때로는 주변인들의 소개로 그림 과외를 하기도 합니다. 그 시절 제가 그녀의 일하는 모습을 가볍게 스케치해서 선물해주자 그제야 그녀는 조금 안심한 얼굴로 방긋 웃으며 그간의 경계심을 풀었고 길에서 만나면 제법 경쾌한 목소리로 인사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때로 시장에 뭔가를 사러 왔다가 우연히 만나면 같이 난전해서 오뎅도 사 먹고 그러는 사이로 무르익어 갔고요. 그 무렵 그녀가 제 그림을 한번 보고 싶다고 해서 저의 작업실 겸 자취방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그녀가 밥을 해주겠다며 재료가 잔뜩 든 보냉팩을 들고 와서 밤새 먹고 마시며 흥겨운 시간을 보냈지요. 그녀는 부모님이 그 지역 토박이었고 1980년대 초반부터 문방구를 운영하다가 날이 갈수록 수입이 줄어들자 소일 삼아 농사로 방향을 전환하고 시골에 내려가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방구를 폐업하려던 것을 그녀가 겨우 말려서 매달 수입의 일정 부분을 부모님께 보내드리고 자신은 그 문방구 뒷방에서 먹고 자면서 겨우 가게를 지키게 된 것이고요. 가난했지만 정이 있던 시절의 문방구를 부모에게 들으며 자랐던 그녀에게 그 문방구는 강한 애착 대상으로 남았습니다. 그 작고 오래된 1층짜리 가게 건물을 사게 되었을 때 너무도 기뻐하시던 부모님의 모습을 아직도 기억하기에 그녀에게 그 문방구는 너무 각별했습니다. 그녀는 수입이 전혀 나지 않는 문방구를 종일 지키면서 쥐포를 굽거나 물품 배달된 연습장의 질이 너무 떨어진다고 도매상에 환불을 요청하거나 하면서 느리고 느린 시간의 흐름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이 끝나는 밤이 되면 컴퓨터 앞에 앉아서 방송용 원고를 쓰기 시작했지요. 그녀는
그때나 지금이나 재택근무로 1시간짜리 라디오 음악 방송 작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낮에 하는 문방구는 그 상념의 시간을 함께 지나오는 도구 비슷한 것이고 한 달에 두어 번 버스를 몇 번이나 갈아타고 방송국에 가서 회의하는 날 빼고는 전적으로 집에서 원고를 쓰면서 밥벌이를 했지요. 담쟁이가 가득히 매달린 그녀의 문방구 담벼랑 모퉁이를 돌면 그녀가 원고 쓰는 방에 노란 불빛이 밤마다 새어나옵니다. 저는 때때로 그 창을 조용히 두드려서 캔커피 같은 것들을 건네주기도 하지요. 그리고 이런 우리의 사랑은 그 나이 사람들답지 않다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우리는 우리보다 앞선 사람들이 젊은 시절에 겪었음직한 조촐하고 다정하고 아름다웠을 감성에 목말라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곰팡내가 쿰쿰하게 나는 그녀의 문방구 안은 세월의 때가 덕지덕지 붙어있고 그 아래로는 누군가의 소중한 어린 시절 추억이었을 딱지나 구슬 같은 것들이 세월을 거슬러서 또 다른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문방구의 다정한 정감에 마음이 동해서 사진으로 몇 컷을 찍은 다음에 작업하고 있던 동화책에 섬세하게 작업해서 출판사로 보낸 적도 있습니다. 다들 너무 따뜻한 그림이라며 반가워했고 저도 제 그림 분위기가 변화하는 기점을 정한 것처럼 그 분위기를 따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은 그저 미완성인 채로 10년의 세월이 이렇듯 흘러왔습니다. 그녀는 베테랑 라디오 작가답게 원고 쓰는 속도도 빠르고 이래서 뜻밖의 난관이 와도 신속하게 척척 잘 헤쳐 나갑니다. 늘 감성에 목말라하고 자신의 마음속 배낭에 채워 넣을 글들을 수집하기 위해 문방구 안에서 조용히 책을 읽으며 자신을 둘러싼 세계와 교감하고 마음속으로도 글을 쓰지요. 그리고 저는 조용히 그녀의 문방구에 들러서 그 한 옆에 앉아서 조용하고 느린 시간 속을 함께 헤엄치며 마음속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우리를 아는 사람들은 다들 인사 말미에 아직도 둘이 만나냐? 는 물음이 아니라 둘이 언제 결혼하냐? 고 묻습니다. 그러면 저는 조금 난감해진 얼굴을 빙글에 웃음으로 고치고는 대답을 하지요. 우리는 지금 이대로도 너무 행복하다고요. 취향도 취미도 너무 비슷하고 서로의 인생에 대해 복잡하고 골치 아픈 조건도 내걸지 않으니 결혼한 만큼 단단한 마음이라고요. 그래도 한편으로는 그녀와 결혼을 해도 이런 느낌이 들까? 가끔 생각하곤 하는 것 같아요.